예를 들면 OECD 자살률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자살률 줄이겠습니다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가 5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구광역시가 자살률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내에서 자살률 1위를 5년째 대구광역시 남구가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요즘에. 너무 그 놀라운 정도 거죠. 수준이라서 이거는 뭐 해결하자 말자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사실은.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 진짜 살기 좋은 도시니까 놀러 오세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니까 이쪽으로 이주하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살률 1위 도시. 근데 이제 뭐 현 지자체 뭐 혹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죠. 왜냐하면 시부니까요.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은 내부적으로만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열심히 외치는 건 저 혼자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계시고 이정현 의원님이랑 계속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지자체 내에서의 만의 문제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거 문제 그리고 인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인구 구조 문제 그리고 이제 소득 경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자살이 많아. 그리고 자살의 원인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살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기에도 대부분이 추측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사전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지를 내는데 지금 자살률 1위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연령대가 다 다양하고요. 청년 자살, 그리고 중장년의 자살이 가장 퍼센테이지 높고 노년 자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남자 여자도 거의 비율이 비슷하고요. 그래도 남자가 조금 더 많은 형태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 이거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는 그 한계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원인이 이제 단일 원인이나 두세 개 정도 원인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맞습니다. 원인을 각각의 원인들이 조금씩 작용을 할 것이고 네. 또 사실 원인 자체를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다양하잖아요. 정말 너무 다양한 그 양식과 행동을 보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뭐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 대구 민주당이 어쨌든 대구 남구가 그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또 일반적인 정당활동, 또 지방 의정활동 등등을 통해서 좀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자. 5년 동안 되게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네. 이거는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 긴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자살률 문제 해결은 사실은 뭐 남구가 1위라는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OECD 국가 안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한 거는 2003년도부터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전공의 공중보건학 하면서 WHO에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자살률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 이후부터 지금 20년 동안 계속 1위였고 OECD 국가 내에서는 그리고 OECD 국가에서 2등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살률이 너무 높은 국가가 OECD에 잠깐 편입돼서 2등했고 사실은 일본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강학 공중보건학 안에서는 사회적 건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단순히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튼튼해야지만 이런 자살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좀 그 법적 혹은 우리나라 정서 혹은 정책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인한 개인의 선택들을 조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큰 발전, 빠른 발전 때문에 이런 개인의 서사를 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캠페인 중에 저는 아쉬웠던 게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범죄자의 서사를 알려고 하지 마라라는 캠페인이 생겼었어요. 물론 피해자 입장 혹은 여러 가지 입장면에서 범죄자가 불쌍한 척하면서 범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려 저는 각 개인의 사회 문제의 각 개인의 서사에서 사회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그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범죄자 집단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개인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 엄벌만 하면 과연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률 문제까지도 우리 사회 전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OECD 자살률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자살률 줄이겠습니다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국회에서도 자살률 1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책이 사실은 양당에서도 보기 힘든 정책이잖아요. 자살률 1위는 아직도 개인의 서사는 내버려두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만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낭만 있으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감성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걸 조금 캐치해서 우리 조금 더 사람을 더 생각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죠. 사람이 먼저다. 이걸 좀 저는 더 실현하는 게 이 전체 국가 이익이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도 그런 일이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맞지만 여기에 좀 플러스하면 지금 남구에 또 전세 사기까지 문제가 조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오갈 데 없는 형태가 됐고 지자체 내에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미비할 정도 수준이라서 결국엔 국회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자살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 혹은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이외 확답을 조금 받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해결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슴에 막 불이 확 오르면서 내가 이 필요한 정책을 정말 우리 민주당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한테 설득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좀 파격적인 그런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앞장서서 움직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원래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